자, 그러면 이어서 가속도 조금만 더 합시다. 자, 고 16페이지. 자, 이제 드디어 메인 첫 주제에 나온 거죠. 요거. 가속도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의 관계. 그래서 요 아이의 이름을 뭐 운동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뉴턴의 운동체 2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알짜힘과 가속도에 대한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그러면 역시나 알짜힘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알짜힘이라는 거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물체에 작용한 힘 잘 표시해서 뭐 그거 합성하는 방법도 저하고 이제 조금 다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그냥 직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쭉 읽어버리면 알짜힘이라는 거는 질량이 있는 물체에 가속도를 발생시켜 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읽을 수 있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죠? 그러면 물체의 가속도를 생기게 해주는 거니까 어떤 물체가 질량이 0일 수는 없겠죠. 질량이 0이라는 거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일 거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당연히 알짜힘과 가속도는 항상 동시에 존재하죠. 왜냐면 m이 0이 아니니까 알짜힘이 0이면 a도 무조건 0이어야 되고 a가 0이 아니면 무조건 알짜힘도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은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등호. 왼쪽의 크기와 오른쪽의 전체 크기 같아야 되고요. 방향성이 있으면 방향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힘 방향성이 있으니까 알짜힘과 가속도는 항상 방향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늘 알짜힘의 방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속도의 기본 정의가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니까, 그죠? 여기에서 방향성 찾는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죠. 가속도와 속도 변화가 방향이 같아야죠. 속도랑 가속도랑 방향이 같은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정의에 속도의 변화라고 썼으니까 똑같이 속도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 그 위치 변화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똑같은 것처럼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랑 운이 좋아서 방향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속도 변화와 가속도가 방향이 똑같고 알짜힘과 가속도가 방향이 똑같더라. 결론? 그래서 항상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알짜힘과 가속도는 함께 고려를 하시고요. 함께 따지시고요. 그리고 얘네가 있다라는 얘기는 속도를 변화시킨다 라고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절대 금물인 게 선생님 이쪽으로 힘을 받으면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도 없습니다. 움직인다는 건 속도. 이쪽으로 힘 받았다 알짜힘 아마 얘기하는 거겠죠. 알짜힘과 속도 자체가 방향이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속도를 변화시킨다 라고 습관을 들이십시오. 속도 변화를 일으킨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분이 계신데
아주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러거든요. 어제가 그날이었나 봐. 오랜만에 이제 내 방에 들어와서 자는데 온몸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근데 야 너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뒀는데 결국엔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원래는 제 상태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요. 지금 해롱해롱 약간 되는 게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살면서 40여 년 살아오면서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1순위가,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생명체가 몇 개가 있는데, 일단 2순위부터. 2순위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당연히 바퀴벌레. 바퀴벌레 나오면은 저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누군가 잡아줄 때까지. 약간의 그 어떤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둘기를 비롯한 대표적인 이제 생물체는 비둘기고 각종 조류. 얘네들 눈이 너무 무서워요. 눈. 그 비둘기 눈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뻘겋잖아. 눈동자도 이상하고. 그게 너무 막, 뭐랄까, 나를 막 떨리게 해. 그 다음에 얘가 어떨 때는 이제 거의 영순인데, 요거 이제 시간대가 중요한데, 밤 한 11시 이후에, 약간 좁은 골목길에, 인원수도 중요한데, 한 3명 이상? 중딩들. 존나 무서워, 진짜. 지나가다가 애들이 3명 이상이 딱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담배라도 피고 있으면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이 중에도 아마 몇 명 있을걸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돌아갑니다, 저는. 괜히 가다가 봉변 당하기도 싫고, 그 봉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대처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너무 창피해서 살기도 싫을 것 같고 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싶어서 돌아갑니다. 창피하지만. 그리고 가장 무서워하는 생명체는 고양이입니다. 이유는 길게 설명하면 너무 잔인해서, 어렸을 때 우리 집 강아지를 키웠는데 우리 집 강아지 새끼를 길고양이가 죽여서 갖고 노는 걸 이렇게 내 눈앞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고양이가 앞에 있으면은 진짜 경악을 하고 아예 다리가 굳어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 동네 길고양이들은 보통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슉슉 피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나가면은 이러고 째려봐요. 내가 피해가 이러고. 진짜로. 그게 느껴지나 봐. 서로에 대해서 무서워한다라는 게. 가끔씩 막 이렇게 개처럼 으르렁거리는 애도 있고. 그런데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죠. 왜 같이 사냐?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잠깐 조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딴 얘기 한번 해봤고요. 아무튼 저는 집에 계신 그 고양이를 자꾸 이렇게 존칭을 쓰는 이유는 작년부터 형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반말로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전체 수명을 생각했을 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수명을 다 하신 것 같고 15세인가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라, 그럼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요즘은 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간 또라이 같다 얘기하고 났더니. 자, 어쨌든 거기 역시나 평균 가속도하고 순간 가속도, 그럼 식재로 봤을 때 요거를 x축으로 두고 요거를 y축으로 뒀을 때 당연히 평균 기울기와 순간 기울기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간단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맞추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타점 기록계 내진 타점계라는 거 있는데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거의 이제 똑같은 게 사진이나 이름 뭐였더라? 성광사진기인가? 뭐 이런 거. 어쨌든 걔 뭐 하는 거냐면은 종이 테이프가, 칠판에 종이 테이프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고, 이 종이 테이프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여기에다가 타점 기록계를 설치를 해놓으면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빠질 때 도트가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럼 도트 간격이 좁다란 얘기는
천천히 테이프가 움직였다는 뜻이고, 간격이 넓다란 얘기는 찍고 그 다음 찍는 동안에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빨랐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분석해 보시게 되면은 왼쪽으로 지금 테이프를 이동시킨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근 게 오른쪽에 찍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오른쪽이 간격이 넓고 옛날 거 왼쪽이 간격이 좁으니까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했겠죠. 그 정도를 보실 수 있으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 이제 그래프에 하나 정도만 눈치채고 넘어가시면 돼요. 거기다가 종이 테이프를 뭐 5타점 간격으로 잘라서 붙였다, 뭐 6타점 간격으로 잘라서 붙였다, 몇 타점 간격으로 잘라서 붙였다 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시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헤르츠라는 단위 보일 거예요. 헤르츠라는 단위는 기본적으로 진동수를 얘기를 합니다. 뜻은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라는 뜻입니다. 물리에서는 기호로는 이제 F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럼 만약에 60Hz다 그러면 1초에 60번 진동해요 라는 뜻이에요. 60Hz인데 6타점 간격으로 만약에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였다. 그럼 6타점 간격이라는 게 0.1초를 얘기를 하겠죠. 1초에 60번 때리니까. 6번 때리는 동안엔 0.1초가 걸릴 거니까. 그래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 내지는 속도죠. 왜? 어떤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에 대한 표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거리가 아니라 특정 시간 동안의 구간의 이동 거리니까 특정 시간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속력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때부터 있던 내용인데 어린 친구들은 이거 다 웬만하면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취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료 하나 챙겨봐야지 라는 의미로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 예제가 있는데 문제를 쭉 푸실 필요까지는 없고, 자, 일단은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속도를 X 성분과 Y 성분을 각각 따로따로 표현한 자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연습도 조금 하셔야 되니까 그 그래프 밑에 여백이 조금 적긴 한데 요거를 한번 표현을 먼저 해보세요. 여기서는 X방향의 가속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Y방향의 가속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Y축 자체가 X방향의 속도니까 X방향의 속도, 여기선 Y방향의 속도, 그 다음에 S방향의 변이, Y방향의 변이를 T에 대한 일반식, 시간에 대한 일반식으로 한번 표현을 각각 해보시죠. 이런 식 같은 것도 조금 써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간간히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이 세 개의 물리량을 각각 시간에 대한 t에 대한 표현으로 식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입이 근질근질해서 안 되겠다. 저 친구가 왜 우리 집에 같이 사냐면은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때쯤 된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그냥 이름 까야지?
장성준이란 친구가 있어요. 어차피 이 강의 듣지는 않을 거니까. 원래 그 친구랑 같이 살던 고양이였는데 얘가 조카랑 같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조카가 고양이 알러지 병원을 갔더니 심해져가지고 천식이 왔고 그게 계속 같이 살면은 이게 평생 질병이 될 수가 있다.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얘는 이제 집에서 분갈 나이도 되고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집을 나와야 되겠다 해서 집 알아봐야 되는데 뭐 몇 개월 동안 잠깐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알아보다가 못 구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한 날은 나한테 새벽에 한 1시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펑펑 우는 거야. 놀래가지고 친구가 밤에 우니까 나갈 필요 없는데 보통 남자애들이 쓰잘데기 없이 밤에 올 때는 쓸모없는 일인데 어쨌든 이제 쫓아나갔더니 말도 안 하고 계속 술만 먹길래 나도 홀짝홀짝 먹다가 뭐 이러저러해서 고양이를 봐줘야 되는데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고 근데 나한테 봐달라고 못하고 왜냐? 나는 고양이를 엄청 무서워한다는 걸 걔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술 기운에 한 건지 계획하고 한 건지 진짜 진심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러저러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고양이를 안락사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고 열이 이만큼 차가지고 개새끼 미친 새끼 욕 바가지로 하고서 그러 흥분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3개월이면 돼? 내가 봐줄게 를 던지고 다음날 왔죠 우리 집에. 이제 5년 됐습니다. 이 새끼는 아직 집을 안 구했고요. 근데 뭐 이제 같이 살아야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서로 고생 엄청 많이 하고 난 무서워하니까 근데 집이 낯설어서 한 일주일 넘게 그 소파 밑에만 들어가 있다가 볼일 보거나 밥 먹을 때만 살짝 나갔다가 또 들어갔더니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루는 진짜 큰맘 먹고 소파 밑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했어. 처음 동물과 태어나 처음으로. 야, 나 너를 무서워해서 그렇지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막 이런 대화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나 좀 병원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눈만 이렇게 번쩍번쩍 하더라고. 막 소름 돋고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대화를 이제 끝나고 이제 그때 막 책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막 교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쎄한 거야. 왜 우리 누군가 나를 심하게 째려보거나 뭔가 어떤 느낌이 들면은 그 느낌이 항상 맞지 않아요? 딱 쳐다보면은 뭐 있어. 뭐 없어야 될 게 있으면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딱 쳐다봤더니 다리 옆에 애가 와 있는 거나 아직까지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나를 쳐다보더니 그때 몰랐어요. 이렇게 몸을 비비더라고. 좋아한다는 뜻이라면서요.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닭살이 막 미친 듯이 올라. 그러더니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점프를 뛰더니 무릎에 딱 앉는 거야, 얘가. 그러더니 자. 그래서 저는 그날 책을 다 썼어요. 왜냐? 못 만져, 무서워서. 근데 얘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봐. 아마 내 추측으로는 그런데 너무 편안하게 고양이는 잠깐 자고 깨고 이런다는데 이 새끼는 그런 게 없어. 너무 편안하게 8시간을 잤어요. 무릎에서. 근데 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얼음 하고서 막 이것도 해보고 막 차가운 물도 막 머리에 발라보고 자꾸 쥐나고 막 저리고 막 미칠 것 같으니까 8시간은 계속 타이핑만 하니까 책을 하룻밤에 다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급속도로 친해졌죠. 지금은 그냥 집에 가면은 얘 없으면 막 걱정되고 그러더라고. 자, 그래프 봅시다. 자, 그러면은 뭐 요거는 자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당연히 변화율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기울기. 여기 기울기가 그냥 가속도죠. 얘든 x방향 자료니까 x방향 가속도, y방향 자료니까 y방향 가속도,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 부호까지 맞춰서 쓴다면 여긴 플러스 2m/s 제곱. 자, 여기는 마이너스 1m/s의 제곱. 그죠? 자, 그 다음 속도 직선 방정식. 요것도 이제 이런 것도 오래돼서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 ET네요. ET. 이렇게 직선 방정식. 그 다음에 여기는
초기값이 10으로부터 출발하니까 10 마이너스 기울기가 1이니까 1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이는 가르쳐 준 적 없는데 갑자기 이거 이제 왜 물어봤냐? 면적을 째려 보시면 그러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던 간에 면적이라는 거는 일단 뭐 수식적으로는 적분을 해야 될 건데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건데 그럼 적분이라는 게 사실은 겁나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x, y의 곱의 합이거든요. 구간에 대해 가지고 매우 미세하게 쪼갰을 때 그러면 내지는 속도라는 그 자료 자체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이제 변화율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속도를 적분을 했다라는 거는 요거는 변이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잘 안 들어오는데요 라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 돼요. 속도라는 게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가 기본 뜻이에요. 그럼 이제 곱하기의 꼴이 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속도 곱하기 시간을 버리면 그게 변이잖아요. 그죠? 그냥 미적분 관계가 잘 보이시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잘 안 되시면 간단한 식으로 그냥 살펴보시면 돼요. 기본 정의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표현을 해보시면은 여기가 나중에 어차피 등가속도 식으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기울기를 살려서 표현하면 이런 꼴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다음에 이쪽은 이런 꼴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뭐 변이 표현하는 거 선생님 조금 버벅대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 그 식이 어차피 유도가 다 돼요. 거기에 끼워 맞춰서 표현을 해도 되기 때문에 등가속도까지 정리하고 다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면 맞네 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지문으로 갈게요. 지문 푸는 게 핵심이니까. 자, 기억번 0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10m/s이다. 자, 기억번 0초일 때 속도 근데 여기는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를 따로따로 놨기 때문에 뭐 방향성 그냥 개무시하고 그냥 그려보면 어떤 순간에 X방향 속도가 있고 Y방향 속도가 있으면 이 아이의 전체 속도는 합성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벡터야 라는 걸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0초라고 했으니까 0초일 때 X방향의 속도는 빵이네요. 다행히. 그 다음에 0초일 때 Y방향의 속도는 10m/s죠. 자, 이게 없으니까 그냥 Y방향 속도밖에 없으니까 0초일 때 전체 속도는 10m/s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니은번 보시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냐, 즉 가속도가 일정하니 방향성 무시하고 X, Y 방향 따로따로 자료를 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X방향 가속도가 이쪽, Y방향 가속도가 뭐 이쪽이었다라고 치면 진짜 가속도는 분해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물체의 가속도는 이런 식의 벡터 합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정확하게 하자면 상수니까 X방향 가속도는 자, 우리가 설정한 부호에 맞추면 오른쪽 방향일 거니까 2m/s의 제곱이고 Y방향 가속도는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아랫방향으로 1m/s의 제곱이라는 뜻일 거예요. 매 순간. 이거 안 변하네요. 여기도 안 변하고 여기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합성된 게 이런 방향성으로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변이의 크기는 150m이다. 자, 이런 질문을 이제 왜 했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분명히 면적이 변이에요. 여기 x방향이니까 x라고 쓰고 여기는 y방향이니까 y라고 쓸게요. 속도하고 시간의 곱이 변이를 의미를 하니까 면적이 변입니다. 그러면은 요 면적은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100m고 요 면적은 50m죠. 그래서 더해서 150m인가? 즉 기역, 니은, 디귿 똑같은 거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거. 속도, 가속도, 변이, 싸그리빵으로 벡터죠. X방향으로 100m 변이가 있고 Y방향으로 50m 변이가 있다. 단순 더하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 출발했다. X방향으로는 100만큼 움직였고 Y방향으로는 50만큼 움직인 거죠. 그러면은 원점에서 출발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전체 변이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벡터 합성하셔야 되겠죠. 그래 해설에 루트 10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벡터 합성해야 되는 거야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리을번. 이 물체는 직선 운동을 하는가? 자, 일단은 그냥 기초 자료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거, 있는 자료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거 이제 보여드리면은 X방향의 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점점 빨라져요. Y값 자체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Y방향의 속도는 크기가 점점 주니까 시간에 대해서 점점 느려져요. 그러면 원점에서 출발한다 라고 하게 되면 0초일 때는 Y방향 속도밖에 없죠. 플러스로. 근데 이거 Y방향 속도는 점점 느려져요. 근데 X방향은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궤적이 대충 이런 모양일 거예요. 곡선일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있는 자료를 그대로 추론을 한번 해본 거고, 그러면 일단 한 가지 이제 교훈. 여기 분명히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거든요. 그죠?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왜냐면 X방향의 가속도, Y방향의 가속도 둘 다 안 변하니까 합성된 전체 가속도 안 변합니다. 고로 등가속도 운동이다를 니은에서 확인을 했었죠. 등가속도 운동이 꼭 직선으로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지금 직선 아니잖아요. 곡선으로 궤적이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반드시 직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 가속도가 있다라는 건 속도가 변한다? 그럼 속도의 방향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속도의 방향만 일정하게 변해도 등가속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등가속도와 직선 운동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떤 식 막 남발해 놓고, 야, 저 아이 직선으로 움직여?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일종의 요령이 요런 거. X방향 속도와 Y방향 속도가 X, Y는 서로 수직을 이룰 거니까 어떤 식적으로 표현이 됐고, 저는 이제 약간 공간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 두 개를 합성한 게 물체의 속도겠죠. 그죠? 그러면 이 속도하고 X방향 속도가 이루고 있는 걸 세타라고 하면 V가 커지던 작아지던 세타가 일정하면 그거는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죠. 빨라지던 느려지던 세타가 변하지 않으면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요거 그냥 요령이에요. 한 가지 요령.
탄젠트를 취해보시면 돼요. 그럼 탄젠트 세타가 요것분의 요거니까, 그럼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의 꼴이니까 저게 상수면 탄젠트 값이 안 변한다? 즉 세타가 안 변한다. 그죠? 근데 지금은 저기에 대입해야 되는 x방향 속도, y방향의 속도의 일반식이 et 10-t이기 때문에 안 나눠져요. 상수가 아니네? 변하네? 그죠? 그래서 직선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쪽이 그냥 마이너스 t였어. 그러면은 상수가 되죠. t가 지워지면서. 그죠? 그러면 직선 운동을 했을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자, 그래서 리을은 그냥 약간의 요령, 막 엄청 중요한 거는 아니고. 자, 그래서 곧바로 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속도의 정의,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 다음에 가속도의 정의,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그래서 좀 특징 있는 운동이 속도가 일정한 운동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걸 약간 빼가지고 시험에 또 종종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이제 한 페이지에 걸쳐서 조금 정리를 해놨죠. 시험에 좀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운동 중에서 이 아이를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등속도 운동은 뜻이 속도가 일정하다 라는 뜻이니까 속도는 벡터라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둘 다 안 변하겠죠. 어떤 아이가 일정하려면은 크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마찬가지로 등 가속도야 라고 얘기하려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안 변해야 되겠죠. 그게 그냥 말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동의어예요. 등속도 운동이 등속 직선 운동과 동의어입니다. 왜냐? 속도의 크기, 즉 운동의 빠르기 안 변하고 속도의 방향, 즉 운동의 방향이 안 변하니까 속도는 운동 자체를 표현하는 물리량. 그죠? 그럼 운동 상태가 아예 안 변하니까 일정한 빠르기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과 동의어죠. 하지만 얘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직선일 이유는 없어요. 직선인 게 많이 나올 뿐이지. 좀 전에 우리 예제에서 본 것처럼 분명히 등가속도인데 곡선으로도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 반드시 직선일 이유는 없다. 근데 직선이 주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조금 정리를 한 것 뿐이다. 그러면 배운 거 조금만 더 가봅시다. 등속도니까 요 아이는 가속도가 없네요. 가속도가 없다의 동의어는 알짜 힘이 빵이다. 알짜 힘은 mA니까. 그 다음 여기는 가속도가 일정하다가 제목이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의 동의어는 알짜 힘이 일정하다. 이런 흐름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알짜 힘과 가속도의 관계도 조금씩 정리를 해봤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속도 가속도가 싹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조금 하셔야 되냐면 그래프 이제 보는 훈련을 예전에 이제 하셨었으면은 조금 복습을 하시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 하시는 느낌이라면 요것도 한번 연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게 거리나 변이, 이거에 따른 속력과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속도의 변화에 해당하는 가속도, 세 가지의 물리량을 종합을 해봤더니, 자 그러면 약간 수학적으로는 위치에 대한 거를 시간에 대해 가지고 미분을 해주면은 속도가 되거든요. 그죠?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니까. 그 다음에 속도를 시간에 대해 가지고 미분을 해주면은 가속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미적분은 거꾸로의 관계가 있으니까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속도의 변화가 나옵니다. 속도의 변화. 그 다음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위치의 변화, 변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요런 관계들이 버무려져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하고 면적에 대한 관계니까 결과적으로 미적분이다, 기울기와 면적에 대한 관계니까 서로 바꿀 여지가 있는 거예요. 좀 말이 복잡했는데 건너뛰고. 그래서 운동과 관계된 그래프는 총 이거 말고도 엄청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세 가지.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물론 이제 알짜임 시간 그래프, 뭐 거리 그래프, 여러 가지 그래프 형태는 더 다양하게 존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요 세 개가 이제 대표적인데 외운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속도가 시간에 대한 변이, 위치의 변화율이야 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로부터 속도와 시간의 곱은 변이야. 그러니까 아마 얘에 대해서 적분하면 변이가 나온다라는 저런 의미겠죠. 그 다음 가속도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야. 그럼 조금 무식하게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꼴을 하면, 즉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 적분을 하면 그게 속도의 변화야. 그럼 요쪽이 기울기 쪽, 요쪽이 면적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미적분으로 꽂혀가지고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험에도 실제 미적분을 꼭 해야 되는 문제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정도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엄청 잘해야 물리를 꼭 잘 보는 건 아니에요. 약간 편한 게 있을 뿐이에요. 약간 편한 게. 강의 중에도 미적분을 많이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 좀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위치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했으니까 너는 기울기가 속도네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속도 시간이니까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라는 정의로 우리가 잡았으니까 너는 기울기가 가속도야 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울기의 의미는 아마 시간에 대한 가속도의 변화율이겠죠. 근데 이거를 무엇으로 정의를 했으면 그 정의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정의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써먹을 일이 없어요. 기울기를. 이 기울기를 정의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면적. 여기 할까? 편의점. 이쪽 테크.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곱은 변이다. 마찬가지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죠? 그럼 여기는 위치 시간 곱한 거를 뭘로 정의한 게 없기 때문에 면적의 의미는 별도로 뭐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여드렸다고 그래프의 기울기 면적을 외우십시오 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외우지 마십시오. 정의는 꼭 외우십시오. 기본 정의는. 근데 그 정의가 하필이면 변화율이야. 그럼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꼴이라는 뜻이 될 거기 때문에 x 잡고 y 잡고 기울기 정의. 면적이야. y 곱하기 x의 꼴이 될 거기 때문에 y 잡고 x 잡고 면적 정의.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눈으로 보라는 얘기지 기울기 면적을 외우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외우지 않는 거를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그래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뭐 문제 같은 걸로 또 드릴 건데, 막 이게 V 제곱으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갑자기 외운 걸로 하려면 대비가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래도 시험 언저리 때쯤 되면은 이 아이들은 좀 많이 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특히 얘. 여기 기울기 면적 못하는 그땐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떠올리지 않나 그냥 쓱 나가는 정도의 수준이 돼요. 외우기 싫어도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거라 억지로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울기 면적을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긴 한데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당연히 이제 기울기 면적이 의미가 있을 때도 있고 의미가 없을 때도 있다. 기울기의 뭐 기본 뜻은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 그래서 x, y 잘 째려보고 x 변화에 대한 y 변화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정의에 있는 게 있나? 그걸 생각해 보라는 취지죠. 그 다음 면적은 y와 x에 대한 곱의 꼴. 두 개의 곱을 딱 째려보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의에 해당하는 게 있나? 그렇게 연결 자꾸 해보라는 뜻이에요.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그 그래프의 기울기 면적을 매번 외우실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따져보셔야 됩니다. 훈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등속도 운동일 때는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뜻이니까 시간에 대해 가지고 속도가 뭐 일정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없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계속 0이겠죠. 그 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니까 그러면 여기가 기울기가 일정한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거기 이제 직선인 경우의 그래프입니다. 거기 써놓은 것처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가속도가 플러스로 일정했으면 그럼 기울기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기울기가 플러스로 일정한 형태가 돼야 되겠죠. 대충 그리는 이유는 그냥 교재에 있는 그림을 똑같이 그릴 거니까. 그러면은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가속도가 플러스로 일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자 여기서는 기울기가 속도거든요. 그럼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울기가 시간에 대해서 점점 커지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일정한 케이스 그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여기서 가속도는 마이너스로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속도니까 속도 자료 잘 보시면 요 시간대까지 속도가 플러스고요. 점점 감소하다가 0이 됩니다. 기울기가 일단 이런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플러스니까 크기가 점점 줄어야 되겠죠. 요 시간 이후에는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크기 자체는 커지고 있죠. 크기 절대값은 커지고 있죠. 점점 가파라지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지금 빨리빨리 소개를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즉 그거 복습하실 때 한 5분 내외의 시간 조금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약간의 핵심 와닿으세요? 제가 뭐부터 그렸게요? 속도 시간부터 그렸죠. 그죠? 빨리빨리 했는데 대충 막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어요. 왜냐? 얘가 이 세 개의 형태 중에서는 메인 그래프예요. 왜? 가속도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변이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기준으로 가속도도 한번 연결해 보고
변이도 한번 연결해보고 이렇게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편차가 엄청 심할 거기 때문에 아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창피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와서 왜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거를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카톡 등으로 하시면 제가 못 도와드리고 직접 와서 해야 돼요. 와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으면 물리가 막 이렇게 뜬구름처럼 느껴지는 많은 내용들이 좀 자리를 좀 잡게 돼요. 그래프 하나만 연습이 잘 돼도. 왜냐하면 이게 수학으로 정리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했다라는 뜻이 돼요. 아주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훨씬 그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운동 파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필요하니까 그래프 연습은 좀 건너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5분이라고 드렸습니다. 나는 분명히 눈 씻고 찾아와도 여기다 30분, 1시간 쓸 것 같다 하시면 안 되죠. 그냥 갖고 오셔야죠. 5분 정도 투자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면 그걸로 복습을 끝내시고, 안 된다 그럼 갖고 와서 저랑 같이 따져보시고. 시간은 없지만 눈빛들이 조금 안 좋으니까 (0초일) 때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의 가속도가 이랬대요. 0에서 2초까지 플러스로 2m/s 제곱, 2초에서 4초까지 0, 4초에서 6초까지 마이너스 2. 그래서 뭐 이쪽 내용 들어갈 때 대표적인 기본 예제 같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이용을 해서 뭘 연습을 할 거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하고 위치 시간 그래프하고를 그릴 거예요. 근데 맞다. 이거 비슷한 자료 제가 그 인문 문제로 준 거 있는데, 대신에 거기는 얘가 아니라 알짜임이 자료였을 거예요. 시간에 대해 가지고. 그거 푸는 방법도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물체 이동거리나 변이를 만약에 물어봤어요. 이거 없이. 자, 그럼 얘가 메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가속도 가지고 일로 바로 가려고 하지 말고 버벅대거나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중간 과정을 하나 건너뛰는 거기 때문에. 괜히 공식에 막 억지로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가속도 자료가 있으면 속도를 먼저 가고, 왜냐면 가속도 수학적으로도 적분하고 속도고 한 번 더 적분해야지 위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쭉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속도로 가고 그 다음에 변이나 거리를 따지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속도 시간을 그릴 겁니다. 계산을 안 하고 대략적인 값만 표시할게요. 자, 이때 컨셉, 그래프 사이에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 정리해보니까 면적이 속도의 변화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가속도, 면적이 변이 라는 걸 일단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속도로 바꿀 때 이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면적이 속도가 변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훈련이 충분히 안 돼 있는 사람은 면적을 가지고 그래프를 표현하는 거는 좀 빡세요. 잘 안 나가요, 손이.
그래서 그래프 변화는 우리가 수학 훈련하는 거 아니니까 기울기로만 하시면 돼. 기울기로만. 그게 훨씬 직관적이고 눈에 잘 보여요. 잘 보시죠? 기울기만 따져서 그래프를 바꿔 표현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를 봐야 되겠네. 여기서의 기울기가 하필이면 가속도니까. 근데 그 가속도 자료가 여기 있는 거고. 자, 갑니다. 그럼 0에서 2초까지는 가속도가 플러스 2로 일정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기울기가 플러스 2로 일정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아마 뭐 4m/s겠죠. 그 다음 2초에서 4초까지는 가속도가 빵이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빵이죠. 4초에서 6초까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로 일정하니까 여기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일정한 거.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여기 면적이 변인데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안 할 거다. 실수 많이 하고 잘 안 그려지니까 기울기만 쓸 거다. 그래서 여기서의 기울기가 속도니까 이거를 사용할 거다. 근데 속도가 여기에 있다, 자료가. 그럼 0에서 2초까지 속도가 증가하죠. 플러스고요. 그럼 여기서는 0에서 2초까지 기울기가 플러스고 점점 증가하는 형태. 너무 급하게 그렸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초에서 4초까지는 속도가 플러스 값으로 일정하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속도니까 플러스로 일정한 형태. 4초구나. 4초에서 6초까지는 속도가 줄고 있죠. 마이너스가 된 적은 없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마이너스로 그려지면 안 되고 감소하는 형태. 대충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도 조금 고비가 오실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베이스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추천은 이거를 할 수 있으면 훨씬 잘 풀어요. 손이 잘 나가고 문제를 받아봤을 때. 이 한 고비를 개인적으로는 좀 커버하고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자, 연습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소개 정도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영혼 가출하신 거 딱 3분만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돼 있고, 오타 아니고 저도 이유 없이 거기 직선에다가 빨간색을 넣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이라고 많이들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동의는 못 하겠고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4개에 대한 정리입니다. 공식이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단 등가속도이고 직선일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등가속도이면서 직선 운동일 때 쓸 수 있는 거. 자, 시간 관계상 소개 정도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총 4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S는 제가 다 델타 S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유는 요거 그냥 S라고만 표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변인데 자꾸 위치 이렇게 습관이 잘못 들길래 아예 올해 책에는 그냥 델타 S라고 표현을 했고,
근데 보통 외우실 때는 그냥 S라고 표기를 하시면서 외우실 거예요. 델타자 쓰는 게 조금 불편하니까. 어쨌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일단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할 때 속도와 시간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변이. 자, 여기 써있는 여러분들 교재는 델타 S죠. 걔는 전부 다 변입니다. 변인. 위치 아니고 거리도 아니고 변입니다. 요것도 변이. 두 번째 식은 변이와 시간에 대한 관계. 세 번째 식은 시간 요소가 없을 때.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요거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시간 자료는 없어. 그럼 구해야 될 수도 있는데 있는 자료들이 나머지 건 다 있어. 그럼 이 식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해당하는 걸 내가 문제 읽으면서 딱 파악을 했고 그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딱 가닥을 잡았는데 조건을 살펴서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선택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관계 증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론만 네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주의사항 여기 전체에서 시간은 방향성이 없으니까 시간 빼고 싹 다 벡터입니다. S 분명히 내지는 델타 S 변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고 속도자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벡터일 수밖에 없고요. 가속도도 당연히 벡터고 V0 어떤 첨자 제로를 쓰는 건 보통 처음 값을 표현할 때 제로라는 표기를 많이 해요. 처음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즉 식에서는 t가 0일 때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시간 빼고는 싹 다 벡터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강조사항. 자, 요게 등가속도 직선운동 할 때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인데 구간 시작 속도와 끝나는 속도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버린 평균 속도가 나와요. 다음 시간에 직관적으로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설명도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마무리니까 이 네 가지 식 중에서 1순위의 식은 4번식입니다. 평균 속도.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은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초심자분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 여기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질량은 없습니다. 너무 졸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분명히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저하고 유호곤 교수님하고 유호곤 교수님이 좀 더 무거우실 거예요. 아마 조금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나보다는. 이유는 모르겠고 여기 건물 몇 층이지? 한 7층 되나? 7층 올라가서 둘이 동시에 뛰어내렸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물리적으로. 저항 뭐 있던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연히 실제로 해버리면은 무거운 사람이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사람이 나중에 떨어집니다. 물리적으로는 중력을 받아서 우리 중력 아까 조금 했죠? 그러면은 중력을 질량으로 나누면 중력 가속도고 나와 유 교수님의 가속도는 똑같고 초기 조건 똑같고 등가속도 직선운동 할 거고 고로 동시에 떨어집니다. 무겁다, 빨리 떨어진다 뭐 이딴 거 없습니다. 질량이 왜요? 라고 물어보면 질량이 없어요. 이 시기에. 그죠? 가속도만 등장하고 있지 질량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느낌으로 막 뭐를 감으로 막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많이 위험해요. 특히 역학이. 그래서 역학할 때는 그래서 제가 설명도 좀 길게 하고 많이 하고 이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전자기는 전공자가 아니면 어차피 생으로 다 모르기 때문에 그 눈에 막 떠올리거나 머릿속으로 그려보거나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들 백지라 전공자 빼고는 그래서 잘은 못 알아들어도 엉뚱하게는 잘 안 가는데 역학은 뭔가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내 감으로 뭐를 자꾸 엮으려고 그러는데 그때가 마탱이가 가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소개 정도만 딱 했고 다음 시간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4가지 정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